시작할게요. 오늘은 삼각비를 시작을 할 건데 원래 시작은 이 삼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시작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닮음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여기다 글씨 보이냐? 사이즈가 좀 칠판 여기는 좀 긴 편이라서 혹시 안 보일까 봐 물어봤고요. 얘네들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 내 목소리보다 저 목소리가 더 틀리는데? 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우셨죠? 이렇게 안 되는 잘안 되네. 여기 그냥 하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2학년 2학기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3학년 때 이제 삼각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은 루트 값을, 무리수의 값을 그대로 갖다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에서 너희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A나 B 값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A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은 이제 C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잖아.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C의 제곱에서 B의 제곱에서 루트를 씌울 거고. 근데 A 제곱이죠. 잘못 썼네. 여기서 하나 참고하실 것 중에 하나는 C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걸 합차로 풀어서 생각 좀 해주세요. 알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5의 제곱에서 7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갖고 15의 제곱에서 7의 제곱을 진짜 빼는 게 아니라 이거를 15와 7을 더해서 22 곱하기 15와 7을 빼서 8 여기다 루트를 씌울 거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울 거고 그러면 16 곱하기 1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부터 12로 써야 돼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걸 괜히 돌아가지 좀 말아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한테 숫자 계산을 빠르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사실. 근데 배워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로 적용될 거니까 알아두시도록 하고 우리가 삼각비에서 변의 길이를 구해서 삼각비를 구하셔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우리는 삼각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성에 대한 건데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직각삼각형에서 얘도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 삼각비가 왜 등장하신 거냐면 우리가 닮음에 따르면 각도가 정해져 있는 삼각형은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90도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B라고 하는 각도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요 변의 길이 B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닮음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각도를 알고 있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는 각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세 변의 길이 B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세 변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 B예요. 미안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를 얘기를 할 건데 자, 변의 개수가 몇 개를 갖고 있냐면 세 개를 갖고 있죠. 그 중에 두 개만 뽑아서 길이 B를 볼 거면
A를 빼는 경우, B를 빼는 경우, C를 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삼각비를 부르는 이름은 세 가지만 존재해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90도, 여기가 C,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길이값이 C고 좀 되나? 안 되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세 변의 길이를 부르는 이름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 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밑변이다.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건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인 값은 지금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값 C분의 A라고 얘기를 하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값은 C분의 B,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거 있을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 꼴이지. 빗변은 사실 정해져 있지만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이딴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면 높이가 B 아니? 밑변이 A고 빗변이 C고 이해돼? 그러면 언제 얘를 C분의 A라고 부를 거냐? 이 새끼에서 보면 C분의 B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빗변분의 높이 값을 의미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밑변과 높이를 구분짓기 위해서 각 A와 90도를 밑에 깔아서 이 녀석이 밑변을 이룰 때 다른 변이 높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쌓인 겁니다. A 기준에서 보겠다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에서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B는 얘를 밑에다 깐다는 기준에서 부릴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라고 부르겠죠? 됐지? 그 다음에 코사인 B도 C분의 A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A분의 B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 A 값과 코사인 B의 값이 보니까 같아요.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 A의 값과 사인 A의 값, 코사인 A 값과 사인 B의 값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사인 X와 X도와 코사인 90-X도는 같은 값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면 이 둘의 값은 같습니다. 그리고 각 A와 각 B를 더하면 사실 90도잖아. 나머지 한 각 C가 90도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각 90도가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둘의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X는 사인 90-X도하고 같은 값을 갖겠죠. 탄젠트는 얘네들의 보면 형태가 역수관계성을 갖죠. 됐니? 그러니까 탄젠트 X라고 하는 녀석과 탄젠트 90-X도가 X도분의 1이 같은 아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삼각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높이분의 밑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높이분의 밑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원래 걔네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안 배우는 것뿐이죠. 그래서 추후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 2를 배우시게 되면 sin a분의 1, 즉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 a다 라고 부르고요. 몰라도 돼. 그냥 배울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코사인 a는 a분의 1은 시컨트 a다. 탄젠트 a분의 1은 코탄젠트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 왜 얘기를 해주냐면 항상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너네가 항상 고등학교 수학이 더럽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중학교 수학에서부터 내용이 더 나갑니다. 아까 삼각함수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삼각함수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삼각비를 나중에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삼각함수를 볼 수 있는데 그 삼각함수를 보는 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추가돼. 그러면 너희들이 낯설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만 노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훨씬 더 줍니다. 그런가 보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잘 보시면 C분의 A고 C분의 B죠. 자, 얘 제곱하면 C의 제곱분의 A 제곱인가요? 맞니? 얘 제곱하면 C의 제곱분의 B 제곱이죠? C의 제곱분의 A 제곱에다가 C의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하면 C의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 새끼 제곱하고 이 새끼 제곱해서 더하면 1이야. 알겠니? 자,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잖아. 사인 A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A의 전체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쓰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A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준이라고 했어. 뭐를 밑변과 높이로 볼 건지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써는 거지. 실제로 어떤 값은 사인이란 값과 코사인이란 값과 탄젠트란 값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인 A를 전체 제곱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못하면 제곱해. 값만 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값을 제곱할 건데 기준이 A예요. 코사인 값을 제곱할 건데 기준이 A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수학적 표현이에요. 알겠지? 뒤에 써있는 A는 그냥 기준이니까 어떤 새끼를 밑변으로 볼 건지에 대해 아니면 높이로 볼 거에 대해. 그래서 사인 값을 제곱하고 코사인 값을 제곱해서 1이 나온다. 요거 하나 이제 우리가 이건 중학교에서 쓰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를 번분수로 이렇게 한번 때려봐. 이렇게 C분의 B분의 C분의 A죠. 자,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 C 곱하고 여기다 C 곱해도 되지? 그러면 C분의 B분의 C분의 A는 B분의 A인 거죠. 이 새끼네. 무슨 소리다? 탄젠트 A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삼각비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을까요? 책에 좀 쓸데없는 게 하나 표현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사인, 코사인 해서 얘네들을 외우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의미 없으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너네가 S의 필기체를 배운 적이 없어. 이 책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 내가 너희들의 나이일 때 30년 전에는 학교에서 필기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S의 필기체는 이거예요. 이게 필기체 S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책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 사인이니까 사인 요즘 이게 안 쓰죠? 사인이니까 C분의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에 의해서 C분의 B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코사인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탄젠트니까 T는 필기체 아시죠? T는 그래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탄젠트니까 우리가 뭐라고? B분의 A라고 표시를 한다라는데 사실 너네가 S를 몰라서 의미가 없어. S의 필기체를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그쵸? Q하고 K 필기체도 잘 못 쓰시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K 되게 많이 쓰시는데 K 이렇게 쓰실 줄 아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시죠. 이게 K의 필기체예요. 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수를 K로 대체해서 풉니다. 너희는 서술형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서술형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니까 너희들의 서술형 쓴 걸 보고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나를 판단합니다. 사실은 풀이 과정도 보겠지만 답을 쓰는 모양도 보시고요. 글씨를 쓰는 태도도 봅니다. 그러면 글씨 잘 쓰고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답란도 선생님이 쓰는 스타일과 똑같이 쓰면 중간에 뭐 하나 빼먹어도 감점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한 학년에 이 동네는 한 400명 정도, 제일 작은 학교가 38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존재하고요. 선생님들은 한 3분 정도 들어오십니다. 380명 정도의 세 분의 선생님이 들으면 한 선생당 한 130명에서 120명 정도를 담당하셔야 되고 문제 4개 내면요. 130개에서 4개면 520개의 무채점을 선생님들이 수기로 채점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한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면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다 먹을 평균되죠. 그러면 너희들이 간단하게 보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적어도 2선생 이상이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2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채점해야 되는 문항개수는 1000개예요. 시험 볼 때마다. 너희는 열심히 읽을 수 있냐? 1000문제? 한 문제당 5줄씩만 쓰면 5000줄 읽어야 돼요. 책 한 권 읽는 거면. 못 읽어요. 가다 보면 선생님도 나태해져. 보다 보면 대충 봐요. 그러니까 잘 써있는 글씨지. 글씨 잘 써있죠? 처음에 도입 잘 잡았죠? 답란 잘 써있죠? 중간은 건 대충 보면 K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게 한 번이라도 너희는 잘못 썼는데 선생님들이 넘어가게 하려고 하면 너희는 글씨도 잘 써야겠지만 답도 이쁘게 써야겠지만 선생님들이 쓰는 글씨를 그대로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선생님들 없죠? X 중학교 선생님 중에서 X 이렇게 쓰시는 분 계니? 없죠? 요즘에 중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쓰시죠? 네, X K를 쓰시는 건 다 이렇게 쓰실 겁니다. 원래 이게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라서 상수 K를 왜 필기체로 표시하는지는 나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대학교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선생님들 스타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삼각비를 배웠으니까 문제를 잠깐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삼각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8cm, 6cm가 써있으니까 빗변의 길이를 너네가 먼저 구해야 되죠. 빗변의 길이는 몇 cm? 10이죠? 우리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 4, 5 정확히 말하면 3대 4대 5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6대 8대 9도 6대 8대 10도 성립하시죠. 그래서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13, 12, 5 또 있었죠. 됐니?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 17에 15에 8이었나? 잠깐만 17, 25, 9 맞네. 17, 15에 8 이렇게 됐나? 이런 애들은 피타고라스의 수야. 그냥 숫자를 보면 밑변이 6이라고 써있고 높이가 8이라고 써있으니까 반대인가? 밑변이 8, 높이가 10이라고 써있으니까 빗변은 계산도 안 하고 1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너희가 피타고라스를 어렵게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못 배우신 분들. 이거는 외웠는데 밑에 있는 두 개를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요. 저 밑에 것도 외우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얘기하는 거 이제 계속 하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sin A 값은 빗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10분의 6이시겠죠. 1번. 근데 원래 기하분수로 써야 되니까 정확하게 5분의 3이야. 코사인 A 값은 10분의 8이 되셔야 될 텐데 당연히 5분의 4라고 써야 될 거고 탄젠트 A 값은 8분의 6, 4분의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6, 8이니까 사인이다. 10분의 6이다. 코사인이다. 10분의 8이다. 탄젠트다. 18분의 6이다. 그래서 약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는 거에서 3학년들은 그래도 3학년 일기책들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좀 덜 할 텐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두 가지 그림으로 바꿔서 그리셔야 돼요. 하나는 B가 이렇게 밑에다 깔려 있는 경우 처음에는 헷갈리십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2루트 2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가 아니구나. 다른 하나는 C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3분의 2루트 2, 2번 3분의 1, 3번 2루트 2, 4번의 경우에는 3분의 1, 코사인은 3분의 2루트 2, 탄젠트는 2분의 루트 2인데 이 루트 2분의 1로 답을 쓰시면 중학교 때 무조건 틀리게 처리합니다. 아시죠? 분모에 유리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루트 2, 루트 2 곱해서 4분의 루트 2라고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10입니다. sin A 값은 5분의 4예요. 지울게요. 자, 여기가 10이라고 써있는데 sin A가 5분의 4라는 거 빗변분의 높이값이 5분의 4라는 소리니까 얘가 10분의 8 BC의 길이가 8이라는 소리죠? 됐니? 그럼 얘가 8이면 얘기할 거 없지? 아까 외우셔야 된다는 10, 8 그럼 나머지 하나는 6이겠죠? 그렇지? 자, 2-1번 문항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A가 4분의 3이야. 자, A 값이 여기 있고 얘가 6이라고 써있는데 얘가 B라고 써있고 여기 C라고 써있는데 코사인 A 값이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밑변 즉 AC분의 6이라는 게 4분의 3이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AC의 길이는 8이죠. 됐니? 그러면 BC의 길이 값은 구해야죠. 뭐. BC의 길이 값을 구할 건데 자, AC의 제곱에서 AB의 제곱을 뺄 거니까 8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제발 그냥 맨땅에 계산하지 말고 이 새끼를 14 곱하기 2로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제발 좀. 됐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것도 7이겠죠. 그치? 곱셈 공식을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넘겨볼까요? 특수삼각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한 변의 길이값을 이렇게 놓도록 하죠. 편의상 원칙대로 할까? A로 하자. 원칙대로 A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시니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얘가 반으로 쪼개지겠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이 BH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2분의 1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 AH의 길이 값은 A제곱에서 4분의 1 A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분의 루트 3A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거에서 얘를 떼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60도면 이거 너무 작다. 이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2가 되셔야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비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걸 30도 입장에서 돌려서 보면 당연히 얘가 30도가 되실 거고 얘가 1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참고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시면 옛날에는 이것도 배우셨고 고등부에서는 당연히 너희들이 이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점과 좌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 값은 어차피 얘가 A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에요. 옛날엔 배웠습니다. 지금은 안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알겠지?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가서 얘기 좀 해보죠. 자,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이면의 길이 값이 A, 이면의 길이 값이 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죠. 그러면 여기는 45도가 될 거고 이 길이 값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루트 2A가 되는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45도의) 비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됐어요? 자,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질 거고 우리는 그러면
코사인 x 탄젠트 x의 값을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애매한 데 나와서 그런가요? 자, 여기는 x의 값. 그래서 얘가 30도가 되면 x가 30도가 되면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값은 2분의 1.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니까 2분의 루트 3.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인데 루트 3분의 1이라고 안 쓰죠?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45도가 되면 우리가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죠. 코사인 값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라고 쓸 거고요. 탄젠트 값은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쓰겠죠. 그치? 자, 60도가 되시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 되니까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홈사인 값은 2분의 1, 탄젠트 값은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하실 거냐면 0도일 때와 90도일 때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를 풀고 진행을 하실 거고, 제일 처음에 3번에 코사인 60도와 탄젠트 45도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보다는 핸드폰을 좀 놓고 들어와줘요. 코사인 60도의 값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더하기 1단 2분의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이고, 이번에 사인 45도, 코사인 45, 그 다음에 코사인 30, 탄젠트 30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될 거고, 코사인 30도는 지금 우리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자, 계산하면 어쨌든 1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의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잘 봐. 코사인 30도고 탄젠트 30도야. 탄젠트 30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코사인 30분의 사인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털어서 애초에 여기 써있는 것 자체가 사인 30도의 값을 물어보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럼 사인 30도의 값이니까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사인 30도의 값은 그냥 2분의 1로 써도 되죠. 이렇게. 이런 조금조그만한 것들이 결국 너희들의 시간을 좀 줄이는 것들이라서 수학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고생할 거야.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굉장히 빨리 하는 거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같은 거 그냥 머리에서 암산해서 계산해. 너네한테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실제로 225에서 49를 뺀 다음에 소인수분해서 계산했던 게 나야.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시험 보는데 진짜 짧게 걸 때 15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첫 시험에 7문제인가 못 풀었어. 물론 너희들 때와 달리 선생님 때는 이제 저게 아니죠. 그 상대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평가의 개념이 상대평가의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석차 백분율로 나왔어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석차로 나와.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가를 대학교에서 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교를 대학에서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시험이 더럽게 어려워요. 학교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 등수가 좀 떨어진 애들도 학교가 받아주는 그런 시절이거든. 그리고 내신보다는 거의 수능, 내신은 거의 재학에 별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수능을 애들이 잘 보려고 하면 시험 문제가 더럽게 어려워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졸라 어려웠어. 그건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그 학교에도 90점짜리 애는 있잖아. 그러니까 난 7문제를 못 풀었어. 이게 나의 얘기야. 너희들이 단순하게 나는 계산을 잘할 거니까 계산을 빨리 하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언젠가 너희들의 그거를 분명히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시기가 생길 거고. 수능 혹시 몇 분? 수능 몇 문제인 거 아는 사람? 수능 몇 문항 보는지? 몇 분 보는지 알아? 수학? 그래 120분에 30문제 보기. 너네 학교 시험 볼 때 22문제 보죠? 20문제에서 22문제. 3학년하고 2학년 시험 봤잖아. 그렇지? 1학년을 빼고 다 시험 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25개 수학 시험 본 사람 있냐? 없죠? 20개 미만으로 본 사람도 없지? 제일 적게 나와야 21개 정도일 겁니다. 보통 23개, 22개, 22개, 21개 중에서 시험 보는데 너는 45분 보잖아. 그거 푸는데. 자, 그거 풀면서 시간 모자랐다는 사람 있어? 근데 수능 보고 나서 문제 못 풀고 나와서 우는 새끼들이 있죠. 30문제를 120분이나 주니까요. 그만큼 생각할 게 많은 거거든요. 계산할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단순화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 수능을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4점짜리 문항 중에 헬라니도의 문항은 매해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 그 나오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이를 썼을 때 학원 선생님 기준으로 짧게는 12줄, 많게는 20줄을 써요. 풀이만. 너희들한테 해설을 하려면 더 많은 걸 써야죠. 왜 이렇게 되는가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너희들이 보는 수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숫자 계산을 저렇게 인수분해로 쪼개서 계산 안 하시고 그냥 맨땅에 해당하시고 그걸 소인수분해 하면 그 풀이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능에서 연습장을 못 쓰시죠? 아시지? 비포지에 어려운 문제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비포지에 딱 두 문제 들어있습니다. 비포지 한 페이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끝이에요. 그럼 극 하나를 다 풀라고 하는 건데 극 하나의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풀 만큼 풀이 길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너희들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칠 때 글씨 크게 쓰는 애들한테 글씨 작게 쓰라고 하고 글씨 못 쓰는 애들한테 글씨 좀 맞춰서 줄 맞춰 쓰라고 하죠.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풀이가 그렇게 길어지면 줄 안 맞춰 쓰면은 네가 나중에 풀고 못 알아봐서 못 쓰고요. 글씨가 크면 극 하나를 못 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풀이 길이가 길어지면 못 풀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화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실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냥 이거 보고 너희들은 뭐야? 아 사인 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야. 알겠지? 아무 생각 없이 풀지 좀 말아줘 제발 좀. 자, 우리는 사실 뭐 뒤에 핵심 익히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유형 문제들 그냥 다 풀 건데요. 3-1번으로 갈게요. 3개 써있는 거 이제 안 쓸게요. 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 사인 30도를 물어봤고 코사인 60도를 물어봤어. 30도하고 60도의 합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사인 30도, 코사인 60도가 같은 거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 그리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할 거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지? 자, 2번은 볼 거 없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사인 값. 기준이 같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3번은 짤없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1-4에 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여기까지는 계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사인 60도하고 코사인 30도의 값은 어차피 같은 건 아니죠.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일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이거 이거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의 값은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3을 하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됐니? 자, 4번에 코사인 30도의 값이면 2분의 루트 3이죠? 탄젠트 60도의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 변형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쟤는 왜 쳐 내려오셨지? 정리하면. 자, 어쨌든 자, 탄젠트 60도의 값은 우리가 정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탄젠트 60도는 탄젠트 30도분의 1이고 탄젠트 30도분의 1이라고 하면 사인분의 코사인 값이고 나누기라고 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값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냥 사인 30도의 값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네가 이건 잘 안 보일 거고요. 이건 강사들의 눈에 보일 거고 그냥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코사인 30도의 값을 쓰고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꿀 거고 탄젠트 60도의 값을 뒤집어 써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60도하고 탄젠트 60도의 관계성은 사실 얘기를 못해요.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의 값은 루트 3인 거죠. 이렇게 털면 1이 되시는 거고 얘랑 계산하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해서 우리는 2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x,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갖고 있는 게 x, y, 그 다음에 여기 3이네요. 여기 30도고요. 그치? 우리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애초에 우리는 뭐 하라고 했어? 얘를 그냥 외우셔야 된다 했죠. 이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 돼. 처음부터 이걸 다 머리에 담아둘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얘를 외우고 이걸 갖고 내가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인데 얘가 원래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루트 3의 비율을 갖는 새끼한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곱하기 루트 3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이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은 1이었는데 얘한테 루트 3배 했으니까 얘도 루트 3배 해줘요. 얘가 갖고 있는 비율은 우리가 2였었는데 여기다 루트 3배 해줬으니까 얘도 루트 3배 해줄 겁니다. 그래서 x는 루트 3, y는 2루트 3 이렇게 할 거죠. 그럼 4-1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xx 10인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은 루트 2대 1대 1이죠. 됐니? 그럼 여기를 10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를 곱할 거냐면 5루트 2를 곱해야죠. 그럼 여기도 5루트 2 곱해야 되고요. 여기도 5루트 2를 곱해야 됩니다. 얘가 45도라서. 됐니? 그래서 x랑 y는 둘 다 5루트 2가 되셔야 돼요.
자,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y, 여기 x, 여기가 3,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 루트 3,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비율 1, 얘가 갖고 있는 비율은 2입니다. 맞지? 2 루트 3이냐? 미안해. 그럼 여기다 2 곱했고 그러면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겠지? 자, x는 4, y는 2요. 그래서 거기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는 거를 보고 수업 스타일을 좀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못하시면 이제 왼쪽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풀어와 보세요.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너네가 채점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언제 여기서 채점을 해요? 집에서 풀어서 채점까지 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수업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채점을 미리 하시던지. 알겠지? 우리가 딸랑 7번 안에 끝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미 예각의 삼각비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4분원을 그렸어요. 그치? 4분원을 그렸고 이 4분원은 단위원입니다. 혹시 단위원이 뭔지 알아? 단위원 아시는 분? 이름을 다 못 외웠어. 이름을 다 모르고 알고 있는 건 해강이하고 예린이밖에 없는데 해강이 얘네한테 계속 물어볼 수가 없잖아. 아까 누가 왔다 그랬었지? 은찬이, 세윤, 지금 왔다. 민호. 단위원이 뭐냐? 어? 단위 분수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단위 분수 다 몰라?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끼의 반지름 1짜리, 얘가 1짜리, 여기가 이제 원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 1 있으면 됐죠,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원하는 삼각형이 아니라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이제 x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는 저걸 보통 세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여기 A에서 이 부분에다가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요. 그럼 이 녀석을 B라고 얘기하죠. 됐니? 그리고 여기 X축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하고 이 D에서 수선을 올려서 OA의 연장선과 만나는 녀석을 C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국 OA의 길이값이 1인 거죠.
그러면 sin x를 우리가 여기서 구해볼 건데 sin x도는 5a분의 a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5c분의 cd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빗변분은 높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 5a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a, b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시면 sin x 값에 되게 가까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완벽한 값을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원이라고 하는 건 보통 1m짜리 원을 말해요. 실제로 1m짜리 반원을 그리고 각도를 재고 그 각도에서 요 길이 값을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 값이 사인 값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30도, 45도, 60도가 아닌 녀석들 엄밀히 따지면 사실 15도하고 75도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15도와 75도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각도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코사인 x도는 빗변분의 밑변 이걸 하시겠죠? 얘가 1, 얘가 밑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될 것이다? 결국 그냥 OB의 길이 자체가 코사인 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님? 자, 탄젠트의 값도 마찬가지다. 탄젠트의 값은 근데 우리가 OB분의 AB를 쓰게 되면 얘도 1이 아니고 얘도 1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뭐 쓸 거냐면 OD분의 CD를 쓸 거고 CD 길이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될 거냐? 탄젠트의 길이 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측정을 해서 삼각비 표라고 하는 걸 누군가 정리를 옛날에 수학자가 해놨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길을 잴 필요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이 각도를 매우 작게 바꿔줘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다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A점이 되겠죠? 여기 점이 C점이 될 거고요. 됐니? 그러면 얘가 더 내려와서 0이 되면 A점과 C점이 모두 D점에 붙겠지? 맞아? 우리는 뭐라고 했는데 AB의 길이가 사인 값이라고 했는데 A점과 C점과 심지어 B점까지 다 D로 올 겁니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0이 되시죠? 맞아? 그래서 사인 용도는 0이야. 아까 얘기했지 C도 D점으로 온다고. 그러면 CD의 길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용도도 0입니다. 됐어요? 근데 A점도 일로 오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B점도 여기로 와 있는데 B점이 D점에 붙는 순간 OB의 길이 자체가 OD의 길이 즉 1과 같아지기 때문에 코사인 영도도 1이다 라는 걸 이 그림에서 내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겁나 커져요. 아이고 이렇게 커졌어. B점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얘를 계속 늘려서 90도까지 이렇게 보내시면 A점이 결국 여기 있는 1에 붙겠지? 그럼 B점은 원점에 붙겠죠? 그러면 OB의 길이가 없어지겠고 AB의 길이 값은 1이 될 거야.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되시는 거죠. 됐니? 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탄젠트의 값을 볼 건데 자 아까 우리가 탄젠트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수선을 올려가지고 OA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C점으로 잡는다 얘기했어. 맞지? 근데 A점을 우리는 어디 갖다 놨냐면 Y축 위에다 갖다 놨거든. Y축 위에서 OA가 연장돼서 쭉 올라가는 것과 C에서 D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올린 거는 계속 영원히 평행하시겠지? 영원히 안 만나. 영원히 안 만나니까 이 새끼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야. 아예. 됐어? 그래서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한히 커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히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죠. 얘가 이제 원래 고등부의 표현 방식이고 중학교 때는 이제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삼각비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얘기를 한 거고 삼각비 표 보는 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삼각비 표하고 이거하고 삼각비 표 보는 거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가 왜 나오는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거야. 아까는 4분호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쪽을 더 버려놨죠. 그치? 요거에 대한 걸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야 되나? 어차피 해놓을까? 자, 문제 볼까요? 13페이지야. 그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4분원에 대해서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값은 AB의 길이, 코사인 값은 OB의 길이, 탄젠트의 값은 CD의 길이 값을 갖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사인 39도니까 AB의 길이를 재면 되죠. AB의 길이는 얼마냐? 여기서. 민호아. AB의 길이 얼마야? 0.62. 네, 0.6293이죠. 자, 코사인 39도는 우리가 OB의 길이니까 0.7771일 거고요. 탄젠트 39도는 CD의 길이를 보시면 되니까 0.8098일 겁니다. 됐니? 근데 1번 그림에서 왜 51도, 사인 51도의 값과 코사인 51도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더해서 여기 있는 각도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두 개가 같은 녀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거기 사인 51도는 코사인 39도의 값하고 같을 거야. 사인 51도는 코사인 39도다.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51도 이꼴 코사인 39도. 코사인 51도 이꼴 사인 39도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의 답 같은 경우는 코사인 39도를 보면 되니까 0.7771일 거고 2번은 0.6293일 겁니다. 됐니?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인 90도와 코사인 0도를 더하니까 1이고요. 2번은 탄젠트 0도에 사인 20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0이 0이기 때문에 0인 거죠. 저 밑에 있는 거는 쓸까요? 2-1번에 1번의 경우에는 사인 0도가 0, 코사인 90도의 값은 1 더하기 코사인 0도가 1, 사인 탄젠트 45도가 1 나오시는 거고요. 2번에 사인 0도가 0, 코사인 36도의 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삼각표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사인 57도 역시 몰라요. 다만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냥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으면 지우고. 자, 봐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 제곱에 x 어떤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무리수 배울 때 너희들이 알고 넘어오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루트 a의 제곱과 절대값 a는 같은 말입니다. 됐어? 무리수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절대값을 뜻하겠네요. 됐니? 그러면 sin x와 코사인 x 중에 누가 커? 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고 x가 45도보다 작을 때, 사실 같아도 상관없고요.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이때는 0도에서 45도일 때는 코사인 값이 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값은 각도가 늘어나면서 줄고요. 사인 값은 각도가 늘어나면서 늘어납니다. 둘이 같은 기준은 45도죠. 45도 기준으로 45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값이 사인 값보다 크고요. 45도보다 클 때는 사인 값이 코사인 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45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값이 크니까 이 녀석의 해답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로 넣으셔야 되고요.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항 중에 하나. 똑같은 방식에서 이것도 있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x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요. 이 새끼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1보다 크고 작고가 결정이 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5도보다 작으면 탄젠트 값이 1보다 작다는 뜻이 돼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얘기를 하고요. 45도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크고면 크고 90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탄젠트 x 마이너스 1로 보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꺼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인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 코사인 값도 0과 1 사이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인 값을 넣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그냥 1 마이너스 사인 x로 나오셔야 돼요. 사인 값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제 삼각비표를 봅시다. 네. 삼각비표를 보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보고 읽으면 끝이야. 삼각비표 그려져 있는 걸 보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옆에 각도가 쭉 써 있어요. 0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36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사인 36도의 값, 여기가 코사인 36도의 값, 여기가 탄젠트 36도의 값이라서 볼 게 없습니다.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전혀.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36도의 값을 알아요. 그러면 코사인 54도의 값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코사인 54도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사인 54도의 값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얘기 안 합니다. 탄젠트는 역수를 취하면 숫자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봐. 그래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경우에 변환되는 것까지 같이 물어본다는 거 알아두시고 3번 문제로 가시면 돼요. 자, 사인 27도 물어봤어요? 0.4540 쓰시면 되겠죠? 형님? 코사인 25도 값 물어봤습니다.
25도에 쭉 가서 코사인 값 보면 되니까 0.9063 쓰면 되겠죠. 탄젠트 26도 물어봤으니까 26도에서 쭉 가셔가지고 0.4877 쓰면 될 겁니다. 3번은 삼각비표를 이용해서 사인 24도와 코사인 28도를 물어봤으니 사인 24도는 0.4067, 그 다음에 코사인 28도는 0.8829 이렇게 되네요. 6, 9, 8, 2, 1, 1.28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반대로 이제 찾자는 거죠. 표에서 사인 값 중에 0.8988이 있는 걸 찾습니다. 64도죠? 그러니까 x는 64도. 코사인 값에서 0.4695인 걸 찾습니다. 62도니까 2번은 62도. 3번에 탄젠트 값이 2.1445인 걸 찾으면 탄젠트 65도가 되시죠. 됐습니까? 자, 4-1번에 사인 x가 0.98910이고 코사인 y가 0.4848이니까 x의 값은 63도, y 값은 61도. 두 개를 더하면 124. 코사인 값이 0.4540이면 63도. 탄젠트 값이 2.0503이면 64도네요. 그러면 64랑 63도 하는 소리니까 127도겠죠. 그러면 1단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오늘 숙제로 해오셔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다? 21페이지까지다. 해보시면 되고.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할 겁니다. 고등학교 얘기들을. 그 전에 잠깐 쉬어야겠지? 그치? 잠깐 쉬긴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올해는 5시까지 수업하시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남으셨으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네, 보세요. 잠깐만 멈춰놓고 머리가 나와. 네,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하나는 이 임의의 삼각비를 갖고서 삼각 함수라는 걸 좀 가르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타고라스에서 너희들이 안 배운 것들에 대한 걸 좀 정리 좀 할 겁니다. 입체도형의 피타고라스를 안 배우셨어. 입체도형의 피타고라스를 안 배우셨는데 뒤에 문제에 보면 입체도형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지울까요? 어디까지 지울까? 삼각비까지만 남겨볼까? 너희가 배우는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도가 9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작거나 90도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내 각도만 배웁니다. 근데 추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를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각도를 호도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새끼로 배워요. 그래서 360도를
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새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x도일 때, y는 x도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걸 너희들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만 갖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삼각비에 대한 입체도형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해요. 시간이 남은 뒤로 진도를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그리니까.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좀 그릴 게 많아서 다 그리고 얘기를 할게요. 보이는 게 1.73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아니라 45도네, 미안해. 여기가 60도짜리를 그린 거고요. 잘못 그렸네? 그렇네, 여기 있네. 60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어요? 60도에서 반대편을 쭉 보내서 180도만큼 더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240도. 얘는 225도. 그 다음에 여기는 210도. 그 다음에 얘가 45도니까 여기는 360도에서 45도를 빼시면 되겠죠? 얼마냐? 215도인가? 315도?
330도. 그러면은 여기는 150도. 여기는 135도. 그다음에 여기는 120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값을 보는 방법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아까 4분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A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길이를 본다는 건 결국 이 녀석의 Y 좌표 값이 사인 값을 의미하는 거죠? 맞지? 우리가 사인 60도하고 120도는 그려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같은 라인에 x축이 평행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렇게 가릴 겁니다.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사인 45도와 135도는 여기는 같은 라인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쭉 계속까지 했죠? 얘는 2분의 루트 2요. 이 새끼는 2분의 1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냥 여기다 쓰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분의 루트 2죠. 미안해. 내가 2분의 루트 3. 힘들어.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아까 전에 저것만 배우셨잖아요. 그 예각에서만 배우셨잖아. 그러면 사실 얘가 갖고 있는 y좌표가 사인 값이라고 하면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y좌표 값들을 우리가 다 잡아줄 수 있는 상태죠. 맞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270 여기가 360 여기가 30 여기가 60 여기가 45점. 자, 잘 봐요. 우리가 x가 0이라고 했을 때 사인 값은 아까 0이라고 시작했죠? 그치? 30도일 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45도일 때는 지금 어디였냐면 2분의 루트 2, 60도일 땐 2분의 루트 3, 90도일 땐 1이었죠. 자, 넘어가서 120도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1로 가지는 거니까 얼마로 볼 거냐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볼 거고요. 135도가 되면 2분의 루트 2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50도가 되시면
2분의 1로 보시고 180도가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 y좌표가 0이 있죠? 여기 되실 거예요. 그렇지? 210도로 내려가시게 되면 x가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게 되시고요. 225도가 되시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40도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70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얘네들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를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보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360도가 끝이 아니죠. 계속 돌 수 있죠. 그러면 계속 돌 수 있으면 그 다음 새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당연히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음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테니. 그래서 사인 함수라는 건 나중에 이제 주기 함수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대한 함수를 차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아까 4분면을 그려놓은 걸 갖고 이 사인 값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 이 세로의 길이를 볼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 새끼가 y 좌표값. 요 원 위에 있는 점의 y 좌표 자체가 사인 함수, 사인 값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배우시는 건 중학교 때는 0도부터 90도까지 배우시지만 그 이후에 있는 아이들 값도 사실 다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에 따라서 얘네들 계속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기가 360도인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좀 더 나아가서 360도를 우리가 2파이 라디안으로 배우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 라디안인 함수입니다 라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삼각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 우리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 걸 할 줄 모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인 그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접할 때부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일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로. 다만 달라지는 거는 이 새끼를 다른 얘기로 쓰죠. 이 새끼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이 새끼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인데 어디 갔냐? 얘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얘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해서 단위가 바뀌는 것이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 각도를 라디안이라는 걸로 표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그리고 이 그림을 갖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위아래로 늘리고 좌우로 늘리고 줄이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걸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너네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랑 수업하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연결될 거야 라고 하는 수업을 계속해요.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뭐 안 한 것들을 좀 한다고 했으니까 뭘 하실 거냐면요. 입체 도형의 피타고라스를 좀 돌릴 겁니다. 자, 문학 문제를 나중에 보시다 보면 너희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그릴까를 잠깐 고민해 볼까요? 아니지. 정육 멘처로 시작하면 안 되죠. 정육 멘처로 봅시다.
여기 이제 그림이 더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그리면 이제 그림을 좀 지우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는요.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려서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인, x에 대한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로 등장합니다. 알겠니? 좀 거지 같은 새끼는 정사면체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이 전에 앞서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뭐도 나오냐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시는데 지금 여기서 노란색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주황색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둘 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니까 아시나요? 해감이 아니에요? 직육면체의 대각선. 자, 사각형의 대각선의 정의 아니 평면 사각형의 평면 도형의 평면 도형에서의 대각선의 정의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처음 듣는 얘기야? 걔네들 모르냐? 우리 여기서 유일한 1학년이 한 분 계신데 수로 맞지? 입체 평면 도형의 대각선 정의 알고 계세요? 이웃하지 않는 두 점은 서로 있는. 네, 이웃하지 않아. 평면 도형에서 이웃하지 않아. 이 새끼 버리고 이렇게 가도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죠. 그럼 사각형에서는 이 새끼 입장에서 이렇게 버리니까 얘를 그리시면 대각선입니다. 됐니?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점을 연결하시면 다른 곡지점을 연결하시면 이걸 우리가 입체 도형의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사실 옛날에 피타고라스 정의를 배우실 때도 이거는 책에 아무데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요 점 입장에서 여기 있는 세 개의 꼭지점은 윗면에서 봤을 때 동일평면에서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연결해야 돼. 여기 있는 입장에서 이 뒷면에 의해서 얘네 세 개가 같은 동일평면에 존재하시고 옆면에 의해서 얘도 동일평면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점 입장에서 동일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꼭지점은 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의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됐니? 자,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얘가 A예요. 얘가 B입니다. 편의상 얘네들 이름 좀 붙이자. A, B, C, D, E, F, G, H. 자, 이 G의 길이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됐니? 이거는 상관없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일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가 직각일 거니까 상관없죠. 자, EG 직선과 AG 직선은 직교한다. 맞아, 틀려? EG 직선과 AE 직선은 직교합니까? 아닙니까? 직교해야 돼.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가? 아무나 찍어서 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민규? 아니? 민규가 누구지? 민규야, 직교회 안 해? 어? 네가 모른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네가 모르겠다? 민주? 민주 없나? 직교회 아니야? 직교하시죠? 이거 자꾸만 중1 때 개념들을 자꾸만 들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1 때 이렇게 배우셨어요. 평면에 선분이 직교합니다의 뜻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직교하시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섰을 때 직교하시면 이 점을 지나가는 모든 녀석과 다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평면과 선분은 직교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와 EH가 직교하실 거고 A와 EF가 직교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A와 ED도 직교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C라고 놨을 때 이제 우리가 지우죠.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G는 이 녀석을 제곱할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 녀석도 제곱할 거니까 C제곱이죠?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우리가 AG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AG의 길이를 아셨으니 이 X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사인 X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분의 C가 되실 거고 코사인 X의 경우에는 루트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분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식화할 수 있는 게 하나 나오죠?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가 정육면체로 변화를 좀 시켜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요 하등성분의 길이값을 A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 성분의 길이값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루트 2A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형님? 얘가 A면 요 성분의 길이값이 당연히 A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얘를 연결을 하시면 얘가 루트 3A가 되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정육면체에서 이 새끼한테 X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 sin X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루트 3이 되실 거고요. 됐니? 코사인 X의 값은 3분의 루트 6 탄젠트 X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원래는 정사면체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사면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사각뿔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할게요. 정사각뿔도 안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더 그릴 선들이 있어요. 일단 잠깐 적어주셨고요. 이 길이값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길이값을 B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옆면은 모두 1인면 삼각형이고 밑에는 정사각형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여기 각도가 x일 때를 물어봅니다.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자르시면 여기가 서로 교차가 되고
이 길이 4개는 모두 다 같죠? 됐니? 정사가 뿔의 꼭지점에서 얘한테 수선을 내리시면 직교하시게 되고요. 저 길이 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으십니다. 됐죠? 자, 노란색 전체 길이 값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결과할 자르면 2분의 루트 2가 되십니다. 이 녀석의 이름을 H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A, B, C 아니다. 원래 보통 일반적인 얘기도 합시다. P, A, B, C, D 이 형태로 본다고 했을 때 BH의 길이 값은 2분의 루트 2H죠? 됐니? 그러면 이제 닫아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pH의 길이 값은 b의 제곱에서 2분의 1 a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될 테니까 우리가 pH의 길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값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탄젠트 값.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부지 같은 새끼를 하나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정사면체를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요거 하나 연결 더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거 올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정사면체면 모든 변의 길이 값이 다 똑같은 새끼를 말하는 거죠. 네? 너희들한테 이제 문제를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이 BC에 대한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요각도 또는 요각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물어봅니다. 됐니? 자,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은 그러면 A에서 여기에다 수선을 이렇게 하나 낼 겁니다. 얘를 또 H 이게 중점이니까 이런 M 이제 H를 닫아놓자.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한 변의 길이 값이 A라고 했으니까 BM의 길이나 CM의 길이 값은 2분의 루트 3A죠. 아니지, 2분의 1A죠. 뭔 개소리야. 그렇지? 자, 얘가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얘가 90도거든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야.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AM은 DM도 똑같은 이유에서 2분의 루트 3A입니다. 됐어? 자, 문제가 되는 건 저 H죠. 우리는 MH의 길이나 DH의 길이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A에서 얘를 수선으로 올렸다고 했으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닌데 너희들한테 그냥 단순히 이해만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자, 위에서 얘를 내려다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DBC는 당연히 정삼각형 모양으로 보이시겠죠? 정삼각형이니까. 맞니? 자, A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90도로 얘를 내려다본다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길이와 A에서 C까지 길이와 A에서 D까지 길이 모두 다 같겠죠? 그럼 A점은 여기에 위치하시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길이 값이 다 같죠? 네, 2학년 때 우리가 배우시기를 삼각형, 정삼각형은 외심이, 내심이고 내심이
무게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A점은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죠? 이 H점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A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박혀 있는 게 H점이기 때문에 H는 삼각형 D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 얘기는 DH의 길이값은 DM의 길이값의 3분의 2의 값 3분의 루트 3 A가 될 거고요. 됐니? MH의 길이값은 DM의 3분의 1의 값 6분의 루트 3 A가 돼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를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 계산상 편에는 이쪽이 좀 편해요. 이 새끼가 그냥 A라서. 그러면 우리가 AH의 길이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 AD의 길이의 제곱에서 DH의 길이값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제곱에서 얘를 뺄 거니까 3분의 1 A 제곱을 뺄 거고 루트를 씌울 거니까 됐니? 3분의 2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6A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녀석의 모든 변의 길이값을 다 구하셨으니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얘를 물어보든 얘를 물어보든.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걸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여기 있는 AM과 DM이 삼각형의 높이값에 해당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내려와서 수선을 찍었을 때 이 녀석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정사면체의 부피는 사실 요즘에 고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따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얘기만 하면 A-BCD라고 불러요. 정사면체 A점을 뿌레코피점으로 하는 밑면이 BCD인 삼각형, 삼각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새끼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아까 전에 정삼각형의 밑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얘기했죠? 높이는 3분의 루트 6A인 거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36분의 3루트 2 A 세제곱이니까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라고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풀 때 좀 편하시려고 하면 정사면체에서 뿔의 높이가 해당되시는 게 3분의 루트 A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을 하시라고 도움 받으시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는 사실 없더라고요. 이 페이지에서 없는데 뒤에 다음 단원에 나오더라. 유체 도형에 대한 거.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원래 이제 앞으로 수업은 요 정도 시간에서 일단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원래 문제의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시작하면 요 시간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4시 반 정도에 RT쌤도 하나 들어오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책 정리가 다 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전체 우리가 수강생이 12이라서 사실 나 혼자 다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내용으로는 이걸로 끝입니다. 끝이고 시간이 남았으니 다음 단원에 대한 걸 뭐 할 건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진행을 할게요. 문제 풀이
겁니다. 그냥 이런 거 할 거다라는 거 정도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가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다 배우셨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각도를 안다는 건 당연히 이 각도도 알린다는 소리죠.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C를 알던지 B를 알던지 A를 알던지 세 개 중에 무언가 하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변들의 길이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다가 삼각비의 활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새끼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 우리가 C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sin X였기 때문에 C라고 하는 건 sin X분의 A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해서 A 값을 알고 X의 값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C 값은 못 구하겠지만 B의 값 같은 경우는 B분의 A 값이 탄젠트 x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b라고 하는 녀석은 탄젠트 x분의 a라고 해서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형태에서 변의 길이 값을 구하는 걸 배우실 거고 요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총 1대 배우셨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알면 삼각형의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이 되고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이 되고 한 변과 양끝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배우셨죠. 그러니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한 변과 양끝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나머지 변들의 길이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계산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 A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 얘를 구하면 얘도 구해줄 거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피타 돌리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알고 있고 밑변도 알고 있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알고 있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봐서 사인 값이고 이렇게 봐서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변의 길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같은 방식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식을 똑같이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얘 넓이 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지만 넓이도 구할 수 있죠. 삼각비에서는 어차피 각도를 모르니까 얘를 원래 안 배워요. 이 부분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피타고라스에서 원래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너네가 무리수를 못 다루니까 안 배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점좌표를 이용하는 문항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점좌표를 이용하는 문항에서 알면은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을 때가 있으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얘가 이제 B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을 X 수선 내려서 이만큼을 B-X라고 합니다. 당연히 B 값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A, B, C 값만 알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새끼를 H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제곱에서 X 제곱을 빼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H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C의 제곱에서 B-X의 제곱을 빼시면 H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딱 지우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는 순간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X의 길이값이 나와요. 그러면 H의 길이값도 구할 수 있고 고민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30분이 좀 더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숙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